예, 날씨가 많이 춥죠.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우면 자전거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좀 많으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도 날씨가 너무 많이 추우면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타지는 않아요. 왜냐면은 좀 챙길 게 많고 귀찮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추운 날 타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겨울이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. 근데 또 겨울이라고 계속 추운 것도 아니고 또 겨울에도 좀 자전거를 타야 될 일이 있긴 있어요.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오늘은 추운 날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따뜻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눈 오는 날, 그리고 눈 온 다음 날, 그리고 눈이 안 녹은 날 이런 날은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.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제설제라고 하나요? 막 염화칼슘, 염화칼륨 이런 걸 막 뿌려요. 그게 자전거에 엄청 안 좋아요. 그래서 눈이 온 날, 그리고 눈 온 다음에 좀 질퍽질퍽한 날 있죠. 이런 날은 그냥 무조건 안 타시는 게 맞습니다. 자전거를 위해서도. 그걸 이제 감안하시고 눈 온 다음에는 이제 눈이 완전 다 녹아서 도로가 그냥 바짝 마른 상태. 요때 아니면은 안 타시는 겁니다. 자전거가 다 나가버립니다. 자전거 고장나요. 그런 날은 안 타시는 게 좋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대책은 그냥 미니벨로, 브롬톤, 트라이폴드 이런 조그만 자전거 좀 설렁설렁 타는 류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전문적으로 뭐 로드 자전거, MTB 이런 거에는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캐주얼하게 설렁설렁하게 타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? 자, 일단은 그러면 겨울에 자전거를 탈 때 뭐가 중요하냐?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몸의 끝부분입니다. 선단 부분이라고도 하고 뭐 말초신경 이런 말도 하죠. 몸의 끝부분 어딥니까? 손이죠, 손. 손, 발, 여기 발, 그리고 코, 귀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. 근데 사실은 90%가 손입니다. 90%가 손이에요. 손만 따뜻하게 하면은 90%는 해결이 됩니다. 손이 제일 중요해요. 왜 그러냐면 손이 브레이크를 잡죠. 그리고 조향을 하죠. 핸들을 돌리고 조향을 하고 그리고 변속을 하죠. 그리고 그 동작이 손가락 하나하나를 움직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정밀한 작업이에요. 그래서 손이 90%다. 손만 따뜻하면은 이 자전거 타는데 이 추운 것에 대한 문제의 90%는 해결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이 손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냐?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장갑이죠, 장갑. 장갑인데 겨울에 장갑 끼고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장갑으로 안 됩니다. 장갑으로 안 돼요. 뭐 어설픈 장갑 이런 걸로 안 됩니다. 방법이 있는데 사실 제대로 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. 여기 바미트라고 보이시죠? 바미트. 바미트라는 걸 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. 사실상 해결 방법은. 겨울에 자전거를 따뜻하게 타면서 손을 춥지 않게 보호하는 방법은 바미트밖에 없어요. 바미트가 뭐냐 이렇게 생긴 애들이죠. 가끔 겨울에 오토바이 같은 거에 이런 거 달려있는 거 보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. 요거를 다는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생겼죠. 가격은 한 만 얼마에서 뭐 2만 얼마? 요 사이일 거예요. 이렇게 생긴 애들. 종류가 되게 많죠. 요거밖에 방법이 없어요. 일단 바람을 막아줘야 되고 하는데 그거에 이 바미트만한 게 없습니다. 이거 달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그래서 바미트를 쓰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. 왜냐면 공간도 넓고 따뜻하고 바람도 막아줄 수 있고 그냥 모든 것이 최고입니다. 그리고 여기다 자전거 여기다가 핸들 바에다가 여기 벨크로 같은 게 있어요. 찍찍이 이런 걸로 해서 묶어 놓으면은 겨울 동안은 그냥 이거 달고 타시면 됩니다. 끝이라고 하면 되겠지만 문제가 몇 가지 있어요. 이 바미트가 첫 번째로는 이거를 끼고 달리면은 손이 좀 자유롭지가 못합니다. 이 바미트 안에 손이 들어가야 돼서 자유롭지가 못해요. 타다가 좀 자전거를 멈추거나 긴급하게 조금 서야 될 때 요럴 때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. 바미트에서 신속하게 손을 빼는 게 쉽지가 않아서 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문제가 좀 있다.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간지가 안 난다는 거죠. 자전거 탈 때 간지가 안 난다. 근데 사실 겨울에 자전거 타면서 간지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해요. 따뜻하게 타는 게 중요하지. 왜냐면 손이 얼어버리면은 되게 위험해요. 손이 둔해지고 브레이크도 잘 못 잡고 또 손 관절 이런 거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동상 걸릴 수도 있고 좀 문제가 크거든요. 물론 내가 잠깐 나갈 거다. 내가 한 10분 15분 탈 거다. 그러면은 바미트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30분을 내가 넘게 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웬만하면 바미트를 사가지고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.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싼 거 아니니까 이걸 추천드리고 난 죽어도 바미트는 안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요. 어쨌든 바미트만은 못하지만 스키 장갑 아시죠? 스키 장갑인데 이렇게 손가락이 나눠져 있는 애들은 안 됩니다. 아무리 따뜻한 애도 손가락이 나눠져 있는 애들은 안 돼요. 왜냐면은 이 보세요. 손이 가장 앞에 있다고요. 몸에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게 손이에요. 바람을 제일 직격으로 맞는다고요. 이 손이. 그래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런 손가락 장갑 같은 걸 끼면은 도저히 보호가 안 돼요. 어떻게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됩니다. 물론 내가 체질적으로 손이 엄청나게 따뜻하다. 체온이 높다. 난 원래 그렇다. 난
한겨울에도 손에 땀이 막 난다. 이런 사람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손이 엄청 차가워져요. 방법이 없어요. 이런 건.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있죠. 이런 거. 벙어리 장갑으로 된 일체화된 손가락 4개가 일체화된 장갑. 이런 걸 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걸 사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. 이렇게 생긴 거 중에서도 비싼 애들이 있어요. 그런 걸 쓰는 게 좋다. 벙어리 장갑류. 이런 애들 있잖아요. 스키 벙어리 장갑. 이렇게 생긴 애들. 이런 거를 써주시는 게 좋다.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여기다가 핫팩 같은 걸 넣어놓는 게 좋죠. 손가락 끝에다가. 아까 그 손가락 장갑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끝에다가 넣을 수가 없잖아요. 핫팩을. 손바닥 쪽에다가는 넣을 수 있겠지만 손 끝마디가 사실 시려운 거거든요. 거기가 케어가 안 돼요. 이런 벙어리 장갑을 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. 그리고 이런 애들도 있네요. 아예 벙어리 장갑에다가 핫팩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는 애들까지 있어요. 근데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거 사셔도 되겠지만 어쨌든 벙어리 장갑류를 사시고 핫팩을 끼는 게 바미트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차선책으로 쓸만하다. 근데 문제가 있죠. 얘는 또 손가락 4개가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일단 둔해요. 모든 게. 브레이크를 잡는 것도 둔하고 변속도 거의 힘들죠. 이거는. 그래서 거의 싱글 기어로 타셔야 돼요. 가장 자주 쓰는 단수 하나 가지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하지만 추운 날 자전거 타기에는 요만한 게 없다. 그래서 요런 벙어리 장갑, 스키 장갑류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손은. 이거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. 그래서 뭐 바미트도 마찬가지고 벙어리 장갑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손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. 특히나 겨울날은 위험하기 때문에 속도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시면서 달리셔야 됩니다. 물론 바람이 차가워서 너무 세게 너무 빨리 달리지는 못하시겠지만 이런 거를 추천을 드린다. 그리고 내가 정말 단거리 갈 거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것도 쓰셔도 되는데 뭐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거 케어가 잘 안 됩니다. 웬만하면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미트나 벙어리로 된 스키 장갑 그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손은. 두 번째는 발입니다. 발. 특히 요 발끝. 여기가 시려워요. 여기가 시려워. 근데 발은 손보다 나아요. 제가 손이 90%라고 했잖아요. 왜냐면 손은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해야 돼요. 브레이크, 조향, 변속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발은 할 게 그냥 페달 밟는 거밖에 없어요. 섬세한 컨트롤 이런 걸 할 일은 없어. 그래가지고 발은 조금 더 무딥니다. 그래서 한 30분 정도 탈 거면 사실 발은 크게 대책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. 근데 좀 오래 탈 거다, 30분 넘게 탈 거다라고 하시면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자전거용 슈커버 이런 거 있죠. 이런 슈커버 이런 거를 쓰신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야기죠. 클리 슈즈에다가 뭐 슈커버를 이렇게 방비하고 타시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이 이제 뭐 미니벨로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뭐 클립 페달까지는 안 신잖아요.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운동화 이런 거 신고 타실 텐데 슈커버를 거기다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슈커버는 좀 추천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는 그냥 방한화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방한화 이런 걸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. 왜 그러냐면은 일반 운동화로는 한계가 있어요. 아무리 두꺼운 양말을 신고 뭘 해도 한계가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많이들 신으시는 나이키 에어포스죠. 이런 운동화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땀구멍 뭐라고 하죠? 공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. 통풍대라고. 발에 땀 차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기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. 숨구멍이. 사이드에도 뚫려 있죠. 앞에도 뚫려 있고 사이드에도 뚫려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걷거나 이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는 바람이 여기 직격으로 여기 때린단 말이에요. 신발 있는 쪽을. 끝부분이잖아요. 끝부분을 때린다고요. 이렇게. 그러면은 공기가 슝슝 들어가요. 우리가 뭐 봄, 가을 이럴 때는 못 느끼죠. 바람이 안 차가우니까. 근데 겨울에는 느껴진단 말이에요. 잠깐 동안은 잘 안 느껴지는데 이게 오래되면은 느껴져요. 발이 끝부분, 발가락 부분이 엄청 시렵습니다. 그래서 장난이 아니에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스니커즈, 운동화 이런 애들은 조금 부적절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 아예 구멍이 없잖아. 이런 애들은 그냥 뭐 폴리에스테르 이런 걸로 돼가지고 구멍이 없어요. 그리고 여기 발목 부분 점 매는 것도 있죠. 그래가지고 공기도 안 들어가고 방수, 방풍 다 되고 바람도 안 들어가고 해서 따뜻합니다. 요거를 살짝 넉넉한 사이즈를 사셔서 역시나 끝부분에 핫팩 같은 걸 넣어 놓으시면 완벽하죠. 요런 걸 사서. 기본적으로는 따뜻한 거보다 방풍, 바람을 막아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자전거 탈 때는. 그래서 요런 구멍 같은 거 없는 방한화.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. 뭐 2만원? 3만원? 요런 건 너무 싼 거고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오가 안 산다 이런 분들은 노스페이스 것도 있어요. 이런 거 노스페이스 거 좀 비싼 거 10만원짜리 이런 거 사셔도 돼요. 근데 전 이제 좀 저렴한 거를 위해서 아까 그런 싼 애들을 말씀드린 거고 스타일을 중시한다 이런 분들은 좀 메이커 제품 쓰셔도 되죠. 그래서 사실은 방한화를 제일 추천드린다. 그리고 이거 하나 있으시면은 뭐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요런 거 방한화 하나 구매해 두시는 게 좋고 방한화까지는 좀 오버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츠 있어요. 부츠. 가죽 부츠나 이런 거. 그런 거라도 쓰시는 게 낫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는 코, 귀 요런 데요. 코, 귀, 목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 요런 쪽. 요런 쪽을 어떻게 케어해 주냐인데 요런 쪽은 사실 그냥 버프 쓰시면 되고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라클라바라고 있죠. 바라클라바를 쓰셔도 되고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전거 버프라고
하면 뭐 이런 거 나오죠. 락브로스 거. 사실 별로 안 두꺼워도 돼요.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두꺼워도 돼요. 기본적으로 바람이 다이렉트로 닿지만 않으면 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걸로 하면 이제 귀도 가려주고 코도 가려주고 목 부분까지 케어가 가능해서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다. 아니면 난 정말 추위를 너무 많이 탄다 그러면 이거 바라클라바 있죠? 바라클라바. 이런 거 쓰셔도 돼요. 머리도 케어 가능하고 귀 이런 데까지 전체가 다 케어 가능한 바라클라바를 쓰셔도 된다. 근데 이거를 너무 두꺼운 거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. 왜 그러냐면은 마스크 써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. 숨 쉬고 코로 숨 쉬던 입으로 숨 쉬던 하다 보면은 여기가 축축하게 젖어요. 입에 있는 부위가. 그래서 막 기모로 된 거 이런 거 쓰시면은 너무 두꺼운 거 쓰시면 잘 마르지도 않고 좀 불쾌해요. 그런 거 쓰면. 겨울에는 뭐 그렇게 오래 라이딩 하실 건 아니잖아요. 끼키야 뭐 오래 타봐야 1시간? 이 정도로 타실 거니까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좀 얇게 금방 마르는 거 그리고 바람을 다이렉트로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을 주는 애들 그런 거를 이제 쓰시면 좋고 내가 좀 귀는 따로 케어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뭐 귀돌이 이런 귀돌이 같은 걸 쓰셔도 되는데 이런 걸 뭐 따로 뭐 별로 비싸진 않으니까 이런 걸 구매하셔도 되고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헤드폰 있으시면 헤드폰을 끼셔도 됩니다. 대신 뭐 음악은 들으시면 안 되겠죠. 음악 듣지 마시고 노이즈 캔슬링 하지 마시고 헤드폰이 왜 좋냐면은 우리 귀가 이렇게 있잖아요. 우리 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. 일반적인 귀마개들은 여기가 평평해요. 귀마개가 이렇게 평평해.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이에요. 귀마개가 일반적으로. 그래가지고 요 사이로 틈이 있어요. 귀마개를 끼면은 틈이 있어요. 근데 상관이 없어요. 일반적인 상황에서는. 왜냐? 바람이 그렇게까지 파고들지 않으니까. 근데 자전거를 타면은 바람이 요 사이로 바람이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반적인 귀마개는 귀마개를 해도 좀 귀가 시려울 가능성이 있다. 아니면은 얘가 좀 장력이 세서 귀를 짜부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. 그럼 좀 귀가 아파요. 짜부시키면은. 근데 헤드폰을 좀 큰 거를 사시면 헤드폰은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귀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. 헤드폰이 보통 이렇잖아요. 오버헤드 헤드폰이 이렇잖아. 이렇게 해서 딱 밀착이 돼가지고 공기가 아예 귀에 닿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헤드폰 있으신 분들은 헤드폰을 쓰셔도 된다. 다만 음악은 들으면 안 된다.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도 쓰면 안 된다.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. 그 다음에는 의외로 생각을 못 하시는 게 눈이에요. 눈. 물론 자전거 타면서 항상 고글을 쓴다. 이러시는 분은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 왜 고글 같은 게 중요하냐면은 겨울엔 바람이 차잖아요.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있다고요.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아닌데 겨울에는 이 찬바람이 눈에 들어오면은 약간 눈이 언다고 해야 되나요? 눈에 있는 눈물이 차가워져서 좀 눈에 타격이 심해져요. 그래서 뭐 고글을 쓰실 분은 그냥 고글을 쓰셔도 되고 최소한 안경, 뭐 선글라스 이런 거는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. 햇빛 때문에가 아니라 바람 때문에 눈에 눈물이 말라요. 눈이 건조해질 수도 있고 눈이 얼어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외로 겨울에 고글 써줘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또 바지 어떻게 해야 되냐 바지. 근데 바지는 솔직히 저는 안에다가 뭐 히트텍, 내복 이런 거 입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은 우리는 페달질을 계속해요. 페달질을 계속해서 여기다가 내복을 입거나 히트텍 이런 거 발열네 이런 걸 입으면은 100% 덥고 사타구니에 땀 찹니다. 그래서 바지는 그냥 방풍 바지를 입으시는 게 좋아요. 방풍 바지. 바람만 막아주는 애들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바람만 막아주는 애들. 그러니까 뭐 청바지, 면바지 이런 애들은 바람이 이게 뚫고 살까지 들어오거든요. 그것만 막아준다. 보호는 할 필요 없다. 바람만 막아주는 방풍 바지, 트레킹 바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등산 바지, 트레킹 바지. 이런 애들 입어주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겨울에는. 그리고 절대로 히트텍, 내복 이런 건 입지 않는다. 잠깐 타실 거면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타실 거면 상관없는데 오래 타실 분은 100% 땀 차니까 비추천합니다. 그런 애들은. 그래서 바지는 단일로 바람만 막아줄 바지를 선택한다. 위에 상의는 어떻게 하냐 그럼? 상의도 똑같아요. 바람막이. 안에는 껴있고 마지막은 바람막이로 마무리.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두꺼운 패딩 있잖아요. 뭐 노스페이스 패딩, 뭐 디스커버리 패딩 이런 거. 두꺼운 패딩 입는 거. 최악입니다. 100%한 10분 타면은 땀나요. 두꺼운 패딩은 절대 금지하고 나 좀 불안해. 그런 분들은 이제 경량 패딩. 얇은 거 있잖아요. 얇은 경량 패딩. 요 정도는 뭐 입으셔도 괜찮을 수 있는데 아마 경량 패딩도 더울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속에는 그냥 옷을 껴입으시고 마지막에 바람막이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프 같은 걸로 해서 목으로 바람 안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. 기본적으로는 바람이에요. 온도 이런 게 아니야. 온도를 올릴 필요는 없어. 바람을 막아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겨울에 자전거 타는 건 기본은 바람막이입니다. 바람막이. 바람을 어떻게 막아줄까? 그게 기본이 되고 그 중에서도 손을 보호하는 게 90%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겨울에도 뭐 항상 영하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좀 따뜻해졌다, 추워졌다 이게 반복되잖아요. 사이클이. 3한 4온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이제 날씨가 많이 변해서
사만사온이 지켜지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추운 때랑 좀 따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. 낮에는 특히 낮에는 거의 한 10도 이 정도 넘게 올라갈 때도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타실 때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,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바람을 막아주는 거다. 그리고 이 손을 케어해 주는 게 90%다. 그 딴 거 다 안 하셔도 돼요. 사실 손만 따뜻하게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? 손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된다. 그리고 그게 안전에도 직결된다.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겨울철 라이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겨울철에도 안전한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.